정부가 어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여전히 금융사기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사기 범죄 도구로 전락한 무기명 상품권과 또 티머니가 대표적입니다. 사기범들은 무기명 도구만 거치면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해 돈을 빼가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속출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기가 있어 주목됩니다. 빼낸 개인정보를 통해 상품권을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상품권 코드 번호를 알아낸 사기범은 이를 불과 몇 분 만에 현금화하는데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누가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권은 계좌이체와 같은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피싱 사기 발생에도 조사나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티머니도 마찬가지로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은 편의점 수십 곳을 돌며 건당 최대 100만 원씩 수천만 원어치의 티머니를 충전한 뒤 달아났습니다. 티머니가 무기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이 남성은 충전한 돈을 사용하더라도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달 초 범인을 검거한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무기명인 탓에 티머니로는 추적이 어려웠다며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용의자가 일치해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무기명 거래 도구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사방 운영자는 실제 상품권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명 상품권의 부작용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게 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무기명 상품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기명 상품권과 티머니 등을 통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기명 상품권 등을 실명제 등으로 규제하자니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고 놔두자니 악용될 우려가 있어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